비수능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실체가 있고 분명하며 정당한 반발감이 적확한 비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애매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풍기고 있을 때 의도적인 흑색 선전은 최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합법의 영역 하에 있었고 그 합법적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스스로의 가진 자원을 모두 활용한 것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다른 소수의 전형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대중의 막연한 반발심을 결합시켜버리면 부모가 불법적 수단이나 권위를 동원하여 기준을 바꿨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에 상응하는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영혼 논객 인사드립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강성태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TV에서 접했던더라 얼굴은 익숙한 편이었지만 저는 개그맨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와 몇 학번 차이가 나지 않는 서울대학교 동문분이시더군요. 스스로 공부의 신을 자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서울대 프리미엄은 뭔가 크게 과장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국 검증 광풍과 관련하여 원래도 꽤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스스로의 인지도를 좀 더 높여보고 싶으셨는지 대중의 분노가 꽉 차있는 부분을 건드려가며 자기 어필을 시도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취업이건 진학이건 이게 좋은 부모님 도에만 가능한 거면 이거 뭐 공부할 필요 없는 나라 이게 아니라 이거 뭐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부조리 있을 때마다 분노를 했는데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건 뭐냐면 지금 원래는 합격했어야 됐는데 지금 불합격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집에서 죄인 됐을 텐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즉 취업이건 진학이건 좋은 부모를 두어야만 가능한 상황에 대한 비판, 입시 부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박탈당하게 된 누군가에 대한 공감, 그 정도를 요지로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좋은 부모에 의해 좌우되는 입시 현실에 대한 비판이나 입시 부정으로 인한 누군가의 피해 등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문제제기라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영상 하단에 고정된 댓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본 영상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분과 관련된 비판임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분과 관련된 비판임을 자신있게 밝히는 시도를 하셨던 이상 인과관계의 검증이 필요한 영역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상황이죠. 그런데 인과관계의 검증을 해보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워요. 조국의 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등장했어야 논증할 가치라도 충분했을 텐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기에 가치 있는 검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의 영상을 통해 적어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 잘 둔 덕에 대학 잘 가는 것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은 명백하다. 두 번째로 그 거부감을 부채질하면 명백한 인과가 없이도 특정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게 가능하기도 하다. 세 번째로 그 국민적 거부감에 맞서는 것보다는 그 거부감에 편승해버리는 것이 본인의 인지도와 인기 상승에는 더욱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인물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 국면이고 그 사례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강성태가 있다. 그 국민적 거부감의 근본은 무엇인지, 그 부조리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따위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대중의 분노가 자극되어 있는 그 지점에 편승하여 자기와 대중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의 자기 어필을 하고 있는 양태. 그 양태는 자기 어필이라는 목표 하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만적인 대중 호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한심한 작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성태처럼 구체적 사건관계, 구체적 사실관계의 언급 없이 부정입하게 분위기만 풍기는 식의 논법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지적하면서도 조국에 대한 비판은 그것대로 응당하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일단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카이캐슬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현상인가 보지. 이거 불법은 아니고 불법적인 요소도 없어. 근데 지금 조국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다 그래. 불법은 아닌데 아무 말 없이 불법 아니니까 됐어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내 양심과 기타 등등 짜증이 나서 못 참겠다고. 조국 수석하고 사모님이, 조국 후보자님하고 사모님이 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학교에서 누구야 이거 참여해보지 않겠니? 인턴십을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인턴십을 여러 개를 했으니까 뭐 여기저기 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일반 20대들이 보기엔 스카이캐슬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왜 저렇게 사시는 분이 우리한테 꿈과 희망을 주셨을까? 20대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난 진영 논리 쓰는 사람 아닌데 나는 조국하고 우리를 느끼는 게 아니라 20대 이 땅에 사는 20대하고 우리라고 느끼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건 불법은 아니라고. 불법은 아닌데 지켜보고 있는 흑수저들은 꽤 알려져 계시는 진보 유튜버 유재일 씨의 영상입니다. 저는 그가 강성태처럼 대중의 분노에 편승해서 자기 어필만을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신념상 느꼈던 배신감이 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셨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 그 배신감이 향해야 할 칼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판단에서 저와 유 선생님의 의견이 갈리게 된 지점이 존재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미묘한 지점에 대해 그 의견이 갈리게 되었던 미묘한 지점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전제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진보 유튜버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 인사인 조국을 쉴드 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에서 탈피한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로서 유 선생님을 높이 평가합니다. 불공정한 특례 입학 전형들이 그 자체로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 보니 폐해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을 지적했을 수 있겠죠. 매우 정당합니다. 입학 사정관제 등등 해서 스펙을 위주로 선발하는 제도가 모두에게 동등하게 열려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고 그 점은 반드시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비판을 받아 마땅한 대상은 그런 전형을 만들어낸 교육당국이나 괴상한 기준을 제시한 학교 측이 되어야지 그 전형에 응시한 학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어이없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비난이 응당하다 할지라도 그 비난에 대한 화살은 그 제도로 대학에 들어간 이가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강행했던 교육당국과 정부가 져야 하는 것일까요? 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제도를 만든 주체도 문제이고 그 제도로 대학에 가게 된 객체도 문제다 라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 둘 다 나쁜 놈들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의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 학생이 자신은 학교가 제시한 스펙에 맞출 수 있고 맞출 수 있게 준비도 해왔고 실제로 모든 것을 갖춘 상황이 되었는데 수능시험을 안 보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는 만민 평등적 사상에 어긋나니까 나는 충분한 스펙을 갖췄지만 불공정한 입시 전형은 스스로 포기하고 무조건 수능시험을 봐서 정시로 대학에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국 딸의 경우로 한정지어보죠. 구체적으로 그녀는 고려대학교에 지원하였죠. 그런데 그 루트가 마침 수시 전형이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죠. 그녀가 이용하게 된 전형의 명칭은 저 중에서 수시 1차에 해당하는 세계 선도인재 전형입니다. 동일한 제도로 19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죠. 즉 적어도 190명의 동일 전형자에 있어서는 그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 즉 수능 따위 없이 합격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90명에 있어서도 동등한 비난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일단 합당하겠죠. 유독 그 190명과 차별적인 관점을 들이밀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제시되었어야 하겠죠. 일단 그녀가 나머지 190명과 다른 차별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녀는 10년 뒤에 아버님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다는 차별점이 존재했었다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난에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야말로 연좌제적 역차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고려대학교 측에서는 조건에 해당하는 190명을 수능시험 없이 각종 스펙을 쌓은 것들을 기준으로 각종 대외활동에서 포인트를 얻은 것들을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공식적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수험생이었던 조양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조건이 그것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했고 갖추는데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녀의 아버님이 예전부터 평등과 정의를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스스로가 가진 자원을 포기하고 무조건적으로 나는 수능을 봐서 대학에 가야지라고 선언한 뒤에 준비해온 모든 것을 뒤엎고 재수학원에 입학했어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이 그런 스펙을 갖추게 되었던 것은
금수저 집안의 직간접적인 후원을 근거로 했던 것이니까 그 지점은 분명 평등하지 않은 것이니 학교가 그런 금수저 스펙 애들 유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제시했고 오히려 독려했더라도 스스로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 거부했어야 하는 것이다.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그런 식의 거부를 감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뭐 가능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시 요강이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책의 정의로움을 학생이 평가하여 정의롭다면 선택하고 정의롭지 않다면 배격했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학생에게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평등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학생의 도덕성을 문제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조리에 대한 책임이나 그 부조리에 대한 비판은 그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애초에 그런 정책을 표방하여 합법화시켜버린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재일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 제도가 가진 불공정성을 저 역시 인정하기에 20대 청년분들께서 저런 식의 제도에 관해 분노하는 포인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제도에 대한 비판은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히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악용 사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따져봅시다. 편의상 수능 따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무수능? 비수능 제도라고 대충 명명해보죠. 비수능 제도가 횡행하던 시기에 자녀를 뒀던 모든 공직자들은 이제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루트가 합법적이었냐 아니냐의 검증은 거칠 필요도 없이 비수능 제도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에 편승하여 무조건적으로 흑색 선전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시로 대입시를 치르지 않은 모든 공직자들의 자식들이 일단 검증대에만 오르게 되면 일단 똑같은 비판의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제도가 분명히 합법의 영역 하에 있었고 그 합법적 테두리를 지켜가면서 스스로의 가진 자원을 모두 활용한 것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다른 소수의 전형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대중의 막연한 반발심을 결합시켜버리면 부모가 불법적 수단이나 권위를 동원하여 기준을 바꿨거나 하는 상황이 전혀 밝혀진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에 상응하는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수능 제도에 대한 대중들의 실체가 있고 분명하며 정당한 반발감이 적확한 비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애매하게 부정적인 이미지만 풍기고 있을 때 의도적인 흑색 선전은 최적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발감이 비난해야 할 정확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두루뭉실한 지점에까지 번져버리게 호도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적인 약점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상황이 악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 되고야 말았고 조국 딸의 케이스에서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봅니다. 유재일 선생님과 같이 비수능 제도로 입시 특혜를 본 누군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모든 부분이 합법적이었음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도 대중의 비난은 그 실체와 명분이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단, 그 대중의 비난이 대상으로 취해야 될 적확한 포인트는 그런 제도를 취하여 대학에 가게 된 수험생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맞게 지원해 주셨던 수험생의 학부형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를 합법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왔던 교육당국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런 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비난의 유효한 포인트가 되며 그 부분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에 응당한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고려대학교에 자기 딸에게 유리한 입시 요강을 갖추도록 권력자로서 강요했었다든가 입시 요강에 맞는 스펙을 갖추는 과정에서 평가자의 기준에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신랄한 비판은 응당한 것이 되겠죠. 특정한 개인을 위한 맞춤 전형 방법을 권력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신설해버리거나 압력을 가했던 정유라와 유사한 경우였거나 했다면 그 부분은 비난의 유효한 포인트를 지니는 게 맞겠죠. 그러나 조국 딸의 경우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 바가 없지요.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위법적 사항은 전혀 없다는 유재일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건 불법은 아니라고. 그렇다면 분명 그 제도에 대한 명분 있는 거부감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표출되어야 하겠죠. 그 말도 안 되는 제도를 학생 선발의 주류로 만들어버린 교육당국을 향하는 쪽이야말로 분노의 화살이 명확한 자기 갈 길을 찾는 쪽이라고 보며 그쪽으로 힘이 모아져야만 이런 식의 현대판 음서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일 씨의 대부분의 영상을 좋아합니다. 때론 의견이 다를지라도 이해해볼 가치가 있는 좋은 의견들을 자주 주셨고 그로 인해 저 역시도 깨닫게 되었던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이득이라는 정형화된 구도를 떠나서 본인의 오롯한 신념을 밝히려는 기본적 자세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에게만 유리한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비판까지는 매우 응당했고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입시제도를 만든 주체에 대한 비판, 즉 직접 이런 제도를 만들어 운영을 독려했던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이 상황에 대한 적당한 비판의 방향인 것이지 그 입시제도를 이용한 누군가에게 대한 비판은 적확한 비난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름 다른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러한 비수능 제도가 입시의 전면에 내세워지는 경향에 있어서는 선생님과 제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능 루트에 대한 대중의 당연한 반발감이, 명분 있는 반발감이, 정확한 방향을 찾고 궁극적으로는 비수능 루트가 소멸되어가는 공정한 방향으로 생산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